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전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1교시에 한자를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세 글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공부는 이제 과학 한자로서 농사지을 농입니다. 뭐 김멜농이라고 해도 되고요. 하여튼 농자입니다. 농자에 이 갑불문, 가능하면 이제 갑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문이나 뒤에 나오는 고문들은,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 한자의 뜻을 잘 모르고 변화 쓰고 있고, 또는 삶이 변하기 때문에 막 덧붙여져요. 새로운 형태들이. 그래서 현재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이 글자는 거기 나무일 수도 있고, 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김을 매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농기구. 자, 그래서, 농기구는 이제 무엇으로 만드느냐는 뭐 이제 배우겠지만, 근데 나중에 여기 밭전자가 포함되는 겁니다. 후대에 들어서 밭전자. 그래서 이제 이 밭전자는 이렇게다가 요 풀초니까, 풀초에 이렇게 하면 쌍묘자가 되거든요. 근데 쌍묘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곡자처럼 된 거예요. 이제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자를 이렇게 이렇게 형태만 보고 막 밭이 뭐 이렇게 노래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꼬불꼬불한 밭을 뭐 계기해서 농이 됐다 이런 건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것 중에 이렇게 풍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이라는 게 뭐 이렇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노래를 했다고 전혀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곡자는 노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자예요. 우리가 곡조할 때 그것은 나중에 음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관보에서 음표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 곡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꼬불꼬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떤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노래라고 이렇게 한 것뿐이지 이건 노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풍도 이것은 원래는 이거죠. 어떤 바구니나 이런 대위에 뭔가 이렇게 곡지가 더 쌓아놓은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걸 태워요. 료제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태워가지고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풍요로울 풍자고 여기에 이제 재단에서 이제 그걸 하면 얘가 되는 거죠. 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한자를 배우고 있는데 한자는 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절대로. 이렇게.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이 간략하게 의해서 축약했기 때문에 그 모양을 가지고 뜻을 해석하다는 잘못 나온다. 그래서 이제 갑불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풀 같은데 이제 뭔가 김을 매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농사 짓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가장 근거는 씨를 심는 모습인데 그 파종이니까 아닐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제초, 그죠? 김을 매는 모습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린 후에 싹이 돋으면 그다음부터 잡초가 나오죠. 그때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농사는 그냥 잡초와의 싸움이다. 김을 매는 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제 봄에 싹을 뿌리면 온대지방은 주로 이제 4월, 5월에 이제 씨를 뿌리면 이제 6, 7, 8, 9 해서 이제 수확을 하죠. 빨리 하는 것은 뭐 5월, 6월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6, 7월 달이 가장 더울 때가 되죠. 그러니까 더위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농사 짓는다는 게.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농사 짓는 모습. 되겠죠? 이게 이제 농이 되는 거죠, 농사.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고대에는 딱 두 종류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적인 기술을 쌓는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지식인과
노동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 노동자고 이건 육체 노동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라고 부르고 이걸 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농.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잉여 생산물이 생기잖아요.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이제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상이 생기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농민들은 모든 도구를 자신이 만들어 썼거든요. 그릇도 만들어 쓰고. 근데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농사꾼들한테는 오로지 너는 농업만 쳐라. 도구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전문적인 기술자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과 상은 농에서 생긴 거예요. 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3인이라고 불러요. 3인. 기본적으로 고대사회에서 다 공통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배우죠. 왕부터 공, 경, 대, 보, 사 이렇게. 근데 그때 사가 사실은 이 농공상까지 다 포함됐던 거예요. 사. 그 다음에 밑에 천민이 있는 거예요. 천민. 이렇게. 그러니까 산농공상은 원래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계급적으로.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가 높아졌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루 칼라와 레드 칼라가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무노동자고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장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가 차별이 돼버렸잖아요. 차별이. 사실 차별이 아니죠. 똑같은 노동자인데. 그렇잖아요. 기업에 속한 똑같은 노동자인데 블루 칼라는 조금 더 세고 레드 칼라는 좀 이렇게 낮게 보이는 이게 이제 천인 거죠. 천. 그래서 산대 언제부터냐? 공자 때부터 사가 점점 이 농공상과 같은 대열에서 한 단계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되죠. 이렇게 여기 공, 왕이 있고 공, 경, 대부, 사가 있었는데 사, 농, 공상, 노예, 천민이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가 대부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여기 노예가 있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급은 같은 계급인가? 같은 계급인데 계단이 이제 상하 계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오면 다시 이제 이게 또 바뀌어요. 이렇게 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농을 하고, 이제, 이게 상은 경상을 하는 거죠. 경시하는. 그래서 그것을 농본 상말이라고. 네. 그래서, 농과 공은 이렇게 같은.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서 공이 또 밑으로 또 하나 빠지죠. 여기가 공. 이렇게. 그래서 공은 주로 이제, 중계급들 또는, 어떤 관청에 속한 직공들. 그래서 점점 사농공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공인보다는 농인이 좀 더 높고 농인보다는 이제 선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지식인 노동자로서 사와 현장 노동자로서 농이 있었는데 자, 여기 농. 그래서 이 농은 이렇게 쌍묘자가 지금 구별복자로 지금 변한 거니까 같은 목자고 요게 문제죠.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글자로서는 바다 큰 쪽의 신이거든요. 신 바다에 있는 요게 이제 이거 빠진 거예요. 나중에 생긴 거죠. 요게. 근데 요게 문제는 세 가지로 쓰인다는 거죠. 하나는 북극성을 쓰인다는 거죠. 북극성. 북성을 진이라고 해요. 또는 신이라고 하고 북신이라고 부릅니다. 북극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두칠성으로도 쓰입니다. 북두칠성. 그러니까 북극성과 북두칠성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신이란 말 속에는 북두칠성. 왜? 신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신을 상징할 때 항상 북두칠성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 바로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가 시진이라 할 때, 네. 그래서 시진하면, 지금 시간은 2시간. 예전에 12시간이 있었으니까. 옛날에 12시간, 2시간 정도가 1시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긴 말 중에 하나가 생신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생신이란 말은 태어난 시간이란 뜻도 되지만, 다른 신화적 상상으로는 이제 북극성, 그러니까 조상신이 있는 북극성의 가마로 태어난, 그래서 생신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이제 다시 하나가 생긴 거죠. 바로 이제 조계신. 사실 문자에서는 이 북두칠성과 이 조계신의 상관관계를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몰라요. 왜냐면 이 바다에 있는 신의 역할은 뭐냐? 어마어마한데 이 신이 먹잇감으로 쓰이겠는 신이 먹는 먹잇감이 바로 용이야, 용. 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용을 잡아먹으러 가요. 그러면 용은 어떻게 했어요? 안 잡히려고 튈 거 아니에요. 튀죠. 그때 용은 이제 하늘에 있던 왕의 아우바들이 세상 구경하려고 나왔잖아요. 원래 해가 10개였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이렇게 바닷속 큰 나무 밑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하루에 하나씩만 뜨라고 했죠. 우리가 예신호할 때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조개가 먹는 게 고래. 신화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러면 고래가 안 잡혀 먹으려고 막 피하면서 막 소리를 깍깍 지를 거 아니에요. 동료들 부를 거. 그때 그 소리, 그것을 그대로 어디다 오면 종에다 옮겨놔, 종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종을 치면 이 종에 이걸 경목이라고 하거든요. 경목. 이 경목이 바로 고래경제. 그래서 이걸로 종을 팍 치게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큰 바다 쪽에 큰 조개신에서 이제 바로 이 경목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때 이제 소리 지르는 고래처럼 종소리가 크게 나라. 그래서 요게 경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이제 그 해가 이제 있던 이제 용의 자식, 걸린 용이 안 잡혀 먹으려고 하늘로 팍 뜰 때 바다가 쫙 갈리죠. 그때 용궁이 딱 한번 보이는 거예요. 용궁이. 그죠? 그래서 그걸 신기루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신기루는 사막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닷가 쪽입니다. 바닷가 쪽. 네. 그래서 표류하던 배들이 막 하는데 멀리서 뭔가 섬이 나타나니까 야, 드디어 섬에 도착했다 하다가 헤매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걸 신기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이 신기루도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요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에는 이제 농기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뭘로 만드느냐? 자, 뿔이죠, 뿔. 네. 막 코끼리 뿔이나 뭐 이런 한 짐승의 뿔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괭이로도 쓰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무죠. 가장 많이 썼던 거. 나무를 쓰죠? 나무를 잘라서. 우리 시골에서는 대부분 나무들이, 도구들이 나무로 만들었어요, 대부분. 네. 금속이라는 게 비싸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조개입니다. 중국에서는 황하나 이런데 엄청나게 이가 큰 민물조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물조개 두께도 두껍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갈아서 주로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잡초를 이렇게 뽑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잡초를 보려면 잡초가 대가리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조개 같은 날카로운 걸로 그냥 탁 찔러가지고 그냥 목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삭을 딸 때
우리 반달격화처럼 이서 쌀 때 주로 씁니다. 조개.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바로 요거죠. 요 모양.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쭉 보는 겁니다. 뿔, 나무, 조개. 그다음에 돌. 우리가 석기라고 부르는 거. 석기라고 부르는 게 이제 도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청동. 그다음에 쇠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순서대로 농기구라는 게. 네. 지금 현재 요 부분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농자는 농기구의 발달사에서 세 번째 단계 조개가 표현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보습할 때. 보습도 처음에는 나무로 했지만 점점 지나면 쇠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쟁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농자를 통해서 농기구의 발달사나 농기구의 종류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글자를 보면 그 글자가 그 시간대, 그 공간에서 활용됐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을 통해서 글자의 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옥수수가 들어왔어요. 아, 근데 이 옥수수를 한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옥을 이렇게 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옥미라고 했죠. 옥미. 그러면 옥수수가 되는 거죠.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감자가 있어요. 감자 섭자거든요. 자, 이건 이제 우리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감자가 들어왔어요. 아, 근데 이게 감자를 뭘로 표현할 거냐 이거죠. 감자. 그래서 감자는 울퉁불퉁하니까 마자로 마석 그러면 감자. 근데 우리는 이제 감자가 달감자를 쓰거든. 근데 원래 한자는 그게 아니에요. 고구마가 감자야. 달감자로 써서. 고구마를 달짝지근 하잖아요. 이렇게 고구마. 그러니까 고구마가 감자고 감자가 말맞자 써야 돼요. 왜? 울퉁불퉁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감자는 그냥 달감자를 쓰고 고구마는 순수 우리말로.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마가 있었거든요. 마가. 네. 그래가지고 마는 고구마라고 이렇게 해서 새로 생긴 거고 감자는 한자를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한자의 나이 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농사지을 농자에서 근데 이제 혹시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높았냐면 대우를 하기 위해서 최고로 높은 대우를 한 게 바로 농부라는 뜻입니다. 농부는 농민에 대한 최고의 대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만 붙여주는 거예요. 전문성.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숙련공을 뭐라고 하냐 공부라고 불렀어요. 공부. 근데 지금은 이 공부가 이제 우리가 학습하다는 뜻으로 쓰이죠. 그러나 원래 공부는 숙련하다는 뜻이에요. 숙련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부. 농사의 전문가. 요 부자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대부. 고대 이 왕공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배계급이라면 대부는 중간계급, 이건 하층계급, 하층 지배계급이죠. 하층 지배계급, 하층 지배계급. 그다음에 대부는 중간 관리. 그다음에 공경은 이제 상층 지배계층. 이렇게 보시면 대부가 되게 높아요. 근데 나중에 이 대부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대를 켜가지고 사대부가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대부사가 돼야 되는데 사대부가 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전문 지식인들이 왜냐하면 대부는 주로 세습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똑똑한 애들이 없었던 거죠. 혈통과 신분상으로는 지배계급이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는 말 그대로 그냥 산인 가운데 지적인 힘을 가진 애들이죠. 뭐 세금 계산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살자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예전에는 뭐 현자 하면 요새는 회계사예요, 회계사. 우리가 돈 세고 있는 모습이야, 돈 세고 무릎 꿇고 돈 세고 있는 모습. 자, 그러니까 고대 글자를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인하면 되게 높은 사람을 지금 취급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농부라는 것은 농사꾼에 대한 가장 큰 거고요. 혹시 이 농민들을 단 농군이라고도 부르죠. 농민군, 농군. 원래 한자가 없는 말이에요. 그건 후대에 우리가 동학농민군 할 때 그때 농민군이라고 했지. 원래 이 지배계급이 볼 때 농민군은 군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딱 그 글자로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규군으로서의 관군과 하나는 의군. 그래서 우리가 의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병. 군과 병 같은 의병. 그리고 이제 이거 관계없이 싸가지 없는 애들. 그것은 단군이라고 부르죠. 예. 난군이라도 불렀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한 거거든. 예전에 농민들은 둔전을 하다가 전쟁에 나가면 바로 군인이 되기 때문에 농군이라고 했다고. 그런 일 없어요. 예? 예. 아니, 그 사람들은 농군이 아니라 그냥 군인이야, 군인. 관군이야, 그냥 군인. 예? 예. 근데 직업이 농민이야, 농민.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군으로서의 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다 합해서 그냥 관군인 거예요, 그냥 군. 그건.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조선시대도 직접 직업군인이 있고, 평소에는 농사 짓다가 차출받으면 바로 군인이 되죠. 역이라고 그러죠. 그걸 역을 졌다. 역. 이렇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농민이란 말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간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